2026년 삼성 라이온즈는 가을 야구를 가는 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승을 노리는 팀이에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불펜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팀들이 최근에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LG, 2024년 기아, 2023년 LG. 불펜은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펜은 당연하게도 필승조가 중요하고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정규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의 핵심은 추격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있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측하는 삼성 라이온즈는 한 점 차, 두 점 차 후반 싸움에서 점수를 많이 내주지 않고 유지만 한다면 역전승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 타격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정말 강타선을 보유했죠. 그런 만큼 불펜 뎁스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정규 시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삼성 라이온즈의 26 시즌 불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미야지 유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가장 2026 시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제로 당연히 각 팀은 전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는 사실 지금 딱히 누가 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훈 선수도 그렇고 오승환 선수도 그렇고 제가 조금 있다가 24시즌, 23시즌에 25시즌에 삼성의 마무리 투수를 보여줄 텐데요. 제가 이전에 10개 팀의 마무리 투수 영상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찍은 게 있어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무리 투수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펜이야 그렇다 쳐도 이 마지막에 가을 야구에서의 마무리 투수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에 아마 이 마무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성 선수랑 미야지 유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야지 유라가 있기에 삼성 라이온즈가 특히나 구속이 이렇게 158km로 빠르고 포크볼도 기가 막히게 떨어지니 미야지 유라가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서두에 깔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속구와 헛스윙을 유도하는 포크볼, 이게 장점인 선수 미야지 유라의 활약이 일단 제일 궁금하고요. 불펜은 파워 피처가 중요하죠. 왜냐? 예를 들어서 7회 140km 던지는 선수가 나왔어요. 145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8회 또 140 후반을 던지는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9회 김재훈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김재훈 선수의 구속이 타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강한 그런 느낌이 없겠죠. 근데 미야지 유라가 와서 예를 들어서 155, 158을 던져요. 그러면 앞선 투수보다 공이 확연하게 빠르니까 갑자기 치기가 어렵겠죠. 이게 불펜 투수의 특히나 마무리가 갖춰야 하는 그런 덕목. 구속이 빨라야 된다. 일단 이거고요. 자, 삼성 라이온즈를 보면은 22년도에 불펜이 7위, 23년도에 불펜이 9위, 24년도에 불펜이 1위, 25년도에 불펜이 3위인데요. 자책점을 보면은 23시즌에 5.16을 제외하고는 4.52, 4.97, 4.48 꾸준하게 4점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4점 중반만 하더라도 리그에 준수한 성적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 올 시즌 기록했던 4.5의 자책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나와서 1이닝은 점수를 안 주고 그 다음 이닝에 점수를 주면은 딱 2점 주잖아요. 2이닝에. 그러면 9이닝당 4.5의 자책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이닝당 한 점 줬다. 그러니까 2이닝당 1점 줬다. 이게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3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을 보면은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였는데 WAR이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승환, 그 두 번째 이승현 선수도 WAR이 0.53입니다. 그러니까 9원 9이였죠. 24시즌에는 임창민 선수의 역할이 컸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최지강 선수가 굉장히 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죠. 이래서 최지강 선수를 기다리는 거고, 김재훈 선수, 김태훈 선수도 이렇게 이승현 선수도 구원 WAR 1 정도를 찍어줬다. 그러니까 구원이 4위 1위를 한 거죠. 왜냐면 1일 이상 찍는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지금 여기는 한 명도 없잖아요. 23시즌에. 그리고 24시즌에는 또 1을 찍어주는, 25시즌에는 1을 찍어주는 선수가 김태훈, 백정현, 양창섭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3위를 했구나. 그러니까 대충 느낌에 구원 WAR
1 정도를 5명 정도 찍어주면은 구원 상위권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3위를 했지만 음수예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와의 차이는 많이 컸죠. 자, 일단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 30세이브를 했지만 불안불안했던 2023년 24시즌에 오승환 선수가 무려 27세이브를 했지만 WAR이 음수다. 그러니까 55이닝 동안 자책점이 4.91인데 이 세이브라는 게 꼭 무조건 1점 차에서 등판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세이브를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구원 투수였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김재윤, 김태훈, 이승현 선수가 꾸준하게 60이닝 근처를 먹어주는 거는 팀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왜냐하면 전체 보통 이 구원 투수가 던지는 이닝이 올해 514이닝, 작년 547이닝, 513이닝,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10이닝 정도를 구원이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25년도에 60 곱하기 3만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24년도에 김재현, 김태현, 이승현 180이닝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25 시즌 정말 대단한 배찬승, 그리고 양참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민 선수, 이 세 선수가 정말 크다. 왜냐면 그 전에는 없었어요. 24시즌 전까지 이승민, 배찬승, 양참석은 이 삼성에, 물론 이승민 선수 24시즌에 이렇게 18이닝을 던졌지만 이렇게 60이닝을 던져주는 그런 투수가 아니었죠. 양참석 선수도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굉장히 크고, 이 세 선수가 26시즌에도 불펜에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왜냐하면 불펜이라는 게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시즌 새로운 선수가 튀어나오면은 다음 시즌에 잘할 확률은 되게 높아요. 근데 뭐 3년 연속 잘한다, 4년 연속 잘한다, 요런 게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재희, 육선엽, 이호성 선수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마무리죠. 아마도 김재원 선수가 시즌 초에는 마무리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투수라는 거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이 레버리지라고 하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막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경험과 어떤 멘탈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김재현 선수의 이 마무리로의 아쉬운 점은 직구 평속이 143밖에 나오지 않는다. 9이닝당 삼진율이 6.7개다. 장점은 볼넷을 2.0개밖에 주지 않았다. 어쨌든 57이닝, 66이닝, 삼성에 와서도 이닝을 60이닝 가까이는 매년 먹어주고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 뭐냐면 피안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KT에서 2할 2푼 7리였다가 작년에 2할 3푼 1이었는데 올 시즌은 2할 5푼 3리고, 라이온즈 파크로 왔더니 23년도 9이닝당 홈런이 0.27개였는데 24년도에 1.77개, 25년도에 1.56개입니다. 아마 삼성 팬들의 이 머릿속에도 김재현 선수가 홈런을 맞으면서 역전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김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죠. 자책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WAR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포크볼의 피장타율, 그러니까 이 김재현 선수는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 3피치를 하는데 포크볼의 피장타율이 무려 6할 5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포심, 슬라이더 2피치가 됐는데, 슬라이더가 그나마 피장타율이 3할 1푼 1리, 피안타율도 2할 1푼 3리고요. 포심은 피안타율이 2할 6푼 9리인데 피장타율이 4할 8푼 7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 투수로서의 장점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의 일단 불펜에 대해서 쭉 펼치면은 쓸만한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선수도 괜찮고 요 선수도 괜찮고 요 선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승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추격조보다 한 단계 위의 선수들은 많은데 마무리가 약한 게 삼성의 최대 단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불펜에서. 그래서 바로 이호성 선수가 사실은 마무리를 올 시즌 맡았죠. 세이브도 9세이브나 했고, 마무리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150km를 던져줄 수 있는 직구와 그 다음에 하나의 결정구예요.
타자를 무조건 잡아낼 수 있는 결정구. 근데 이호성 선수가 직구와 커브가 결정구고 9이닝당 삼진율이 무려 11.2개. 그러니까 9이닝당 삼진율도 9개 이상 돼야 되거든요. 특급 마무리가 되려면. 그런데 11.2개니까 굉장히 마무리가 될 자질을 이호성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5월달에 자책점 4.26, 6월달에 자책점 2.08로 마무리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속성이 없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호성 선수가 이렇게 올 시즌 55이닝을 던졌는데 마무리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이렇게 아직은 1군에서 60이닝 정도 가져갈 체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기 성적이 후반기 성적보다 압도적으로 좋은데 전반기 피안타율이 2할 8리, 후반기 피안타율이 3할 오픈 4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강속구 투수들의 특징이에요. 좌타자 우타자를 가리지 않는다. 우타자 피안타율 2할 오픈 9리, 좌타자 피안타율 2할 3푼 8리, OPS도 둘 다 0.721, 744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책점이 높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장타 허용률이 조금 높은 편도 있고, 자 일단 또 재밌는 건 하이 레버리지 상황과 로우 레버리지 상황 기록이 거의 똑같아요. 이 OPS가. 그 이야기는 뭐냐 그냥 본인의 제구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호성 선수가 9이닝당 볼넷률이 아직도 4.7개. 그러니까 5.3개, 5.2개, 4.7개. 그러니까 볼넷을 얼마나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되는 날은 기가 막힌 거고 안 되는 날은 좀 약한 거고 이게 아직까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커브가 피안타율이 1할 8푼 8리, 피장타율도 1할 8푼 8리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결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왕이면 더 낮게 떨어지는 결정구인 사실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가 결정구가 되면 조금 더 좋은데 어쨌든 직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에 타이밍을 뺏는 요 커브의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낮은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배찬승 선수의 26시즌은 사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시즌에 단 한 번도 2군으로 내려가지 않고 50과 3분의 2이닝을 던져서 스태미너, 게다가 전반기보다 후반기 스태미너가 좋았고요. 좌완인데 네이버 기준 평속이 150이 넘어요. 그리고 슬라이더라는 결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9이닝당 삼진율이 10.1개, 볼넷은 6.0개로 높았으나 배찬승 선수가 정말 26시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후반기 성적이 훨씬 좋아요. 전반기 피안타율이 2할 9푼 1인데 후반기 피안타율이 무려 1할 9푼입니다. OPS도 전반기가 0.788인데 후반기는 0.637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좌우 스플릿이 있다. 왜냐?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인데 이 슬라이더는 아무래도 좌타자니까 좌투수니까 좌타자를 잡겠죠. 그러니까 우타자를 잡아낼 결정구가 없다. 요것이 단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좌우가. 그리고 장점은 로우 레버리지와 하이 레버리지 차이가 OPS는 크지 않은데 딱 하나 단점이 이 하이 레버리지에서 볼넷을 많이 줘요. 볼넷을. 그래서 WHIP가 2가 넘습니다. 그리고 출루율이 4할 2푼 4리, 4할 7푼 6리. 그러니까 9위나 뭐 안타를 맞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볼넷을 주는 유형. 그러니까 경험이 해결해 줄 거고 역시나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8리, 슬라이더 피장타율이 2할 6푼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체인지업이 피안타율도 빵할, 피장타율도 빵할. 그러니까 체인지업은 안타를 맞은 적이 없어요. 1.8%밖에 안 던졌는데 요 체인지업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불펜에서 우타자를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선발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배찬승 선수가 25시즌에 있었다면 26시즌에는 이호범 선수가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이호범 선수가 지금 최근에 프로야구에서 대부분 1라운드 선수들이 즉시 전력감으로 불펜으로 쓰이죠. 그 이유는 일단 강력한 직구도 가지고 있고 결정구 하나가 있으면 1군에서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가능하거든요. 2.5억에 계약을 했고 이호범 선수와 함께 김상호 선수도 물론 가능한데 일단 이호범 선수는 단순히 무조건 즉시 전력감이다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190에 95kg, 김상호 선수도 191에 95kg로 이미 몸은 프로 레벨이고 이대호 선수를 3구 3진 잡은 그게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탈삼진율이 이미 뛰어난데요. 자, 지금 요 이대호 선수를
딱 슬라이더 가만히 쳐다보게 할 정도로 위력적이고 직구도 무려 151.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피칭 터널이 딱 똑같이 일치하니까 이대호 선수가 칠 수밖에 없죠. 방망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망이랑 공이 이만큼 차이 나요. 슬라이더. 이미 1군 레벨에서 충분히 통할 수밖에 없는 공을 가지고 있다. 150이 넘는 직구의 결정구. 그래서 이닝당 탈삼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4사구도 적어요. 그래서 이호범 선수는 충분히 즉시 전력감으로 26시즌에 삼성 불펜에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여기에 배영수 선수가 뭐 거의 생각날 수밖에 없는 외모와 똑같은 금액 2.5억 원, 그리고 김상호 선수도 1.5억으로 충분히 바로 직전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만큼 어린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삼성 라이온즈가. 그 다음에 이 김태훈 선수 같은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불펜에 26시즌에 정말 필요하다. 왜냐? 이닝을 보시면 23년도 63이닝, 24년도 52이닝, 25년도 66이닝, 그리고 어쨌든 자책점이 뭐 3.96, 4.48, 그리고 WHIP도 1.39, 1.36. 올 시즌은 9이닝당 삼진율이 무려 10개인데 요 포크볼이 아주 춤을 추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이닝을 먹어주고, 어쨌든 이 만약에 지는 경기라 하더라도 김태훈 선수가 나와서 이닝을 좀 이 뭐라 그럴까? 그 점수 차를 유지해주면 강타선인 삼성이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아마 경기가 26시즌에 삼성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김태훈 선수를 보면은 일단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면 구속이 너무 약해요. 직구 평속이 142니까. 그리고 포크볼이 결정구긴 해요. 그런데 피안타율이 2할 1푼 1리. 왜냐면 이제 직구가 강해야 포크볼이 타자를 그냥 압도하는데, 직구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포크볼이 압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점 차, 여기서 안타 하나 맞으면 그냥 역전, 여기서 잡아내면 승리,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정말 극도의 중요한 상황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인데, 김태훈 선수의 구속, 그런 구위 이런 걸로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필승조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로우 레버리지에서는 굉장히 좋다. 피안타율도 2할 3푼 3리, 자책점도 3.08.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기고 있는, 여유있게 이기고 있는 상황. 상대도 쫓아오기에 의지를 이제 약간 가둘 수 없고, 최영호 선수가 이런 말 했잖아요. 불펜들에게 부담 안 가게 우리가 점수 두드려서 완전히 편안한 상황에서 주겠다. 요러면 이제 김태현 선수가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약간 요런 식으로. 그리고 포크볼을 쓰기 때문에 좌타자 피안타율이 낮죠. 일반적으로 포크볼과 체인지업은 우투수가 던지면 좌타자에게 강하고, 슬라이더는 우투수가 던지면 우타자에게 강해요. 그래서 이 포크볼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타자의 피안타율이 낮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 삼성이 좌투수가 뭐 이승민, 배찬승 있지만 어쨌든 LG 트윈스가 대항마니까 이 좌타자를 잘 잡아준 선수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승현 선수인데 25시즌은 자책점이 너무 높았어요. 6.31이죠.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3.6의 자책점 60이닝, 24년도에는 60이닝 4.48, 24년도에 FA를 했으면은 FA 값 좀 많이 받았겠죠. 근데 올 시즌 좀 부진해가지고, 물론 이제 세부 지표는 비슷합니다. WHIP가 1.51, 1.51인데 어쨌든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구가 141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김태훈 선수의 약간 또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닝 많이 먹여주지만 압도적이지는 못한 그런 불펜. 하지만 팀에는 꼭 필요한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이승현 선수고, 역시나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 로우 레버리지 상황에서 그나마 난데 뭐 그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면 애초에 피안타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좋은 건 어쨌든 좌타자 피안타율이 낮다.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3할 5푼 4리인데 어쨌든 체인지업이 피안타율이 2할 8푼 6리,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3할 7푼 1리니까 여기 보시면 체인지업도 20%, 슬라이더도 25%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슬라이더보다는 이 체인지업의 피 장타율이 그나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뭐 체인지업 피 장타율도 높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승현 선수 같은 선수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저는 25시즌에 이승민 선수 진짜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뭐 영상을 하나 따로 찍고 싶을 정도인데 이닝 수가 64이닝, 직구 구속이 많이 올라왔고요, 자책점이 3.78이에요. 그러니까
60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자책점이 3점대다? 이거 특급 불펜이에요. 특급 불펜. 슬라이더는 좋은데 체인지업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좌타자는 잘 잡는데 우타자는 잘 못 잡습니다. 자, 실제로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8푼 5리죠. 자책점도 1.53. 우타자 피안타율은 2할 9푼 4리죠. 피안타율이 자책점이 5.67. 그리고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후반기 피안타율이 2할 7리, OPS도 0.642, 자책점 2.93. 그러니까 내년 시즌을 더 기대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역시나 하이 레버리지 상황은 조금 약하다. 로우 레버리지 상황은 그래도 쓸만하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좌완 원포인트나 이제 추격조로 쓰기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60이닝 이상 던지면서 괜찮은 자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의 어마어마한 장점이고, 당연히 경쟁팀인 LG 트윈스를 상대로 요 좌타자 피안타율이 낮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선수다. 슬라이더 피안타율 2할 1푼 8리, 피장타율 3할 8리로 꽤나 괜찮죠. 그런데 체인지업도 은근 피안타율이 2할 5푼 9리, 피장타율도 3할 3푼 3리예요. 그러니까 체인지업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15.6%인데 은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제 체인지업도 괜찮았거든요. 그런 만큼 이 다음 시즌 26시즌이 훨씬 더 기대되는 게 이승민이죠. 그래서 이승민 선수의 25시즌에 60이닝 이상 던졌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24시즌에는 많이 던졌지만 자책점이 8.56이니까. 그래서 요런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김재훈 마무리 애매해. 이호성 훌륭하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보여준 게 없어. 배찬승 매우 좋은데 마무리로 쓰기에는 좌우 스플릿이 있어. 김태훈, 이승현, 그 다음에 이승민 선수 훌륭하지만 필승조이거나 마무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야지유라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미야지유라도 몰라요. 아직 보여준 건 없어요. 근데 150이 이렇게 던지고 실제로 포크볼에 타자들 방망이가 춤을 추고 요러니까 158km 던졌고, 실제로 9이닝당 삼진율 무려 31개 삼진, 그러니까 삼진율이 10일이 넘죠. 근데 볼넷이 많은 건 좀 그런데 ABS에는 강속구 투수가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 미야지유라가 잘해줄지, 요런 게 이제 가장 궁금하다. 그 다음에 또 이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5선발로 갈 수도 있고요, 불펜으로 쓸 수도 있죠. 저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양참석과 좌승현 선수가 선발 불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선수 중에 물론 한 명이 160이닝, 뭐 140이닝 이상 던진다? 기대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갑자기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선수가 아마 5선발도 했다가 불펜도 했을 텐데, 아마도 일단은 기사나 뭐 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좌승현 선수를 조금 더 선발로 쓰려고 하고, 팬들은 양참석 선수를 선발로 쓰려 하는데, 어쨌든 양참석 선수가 구원에서 보여준 게 커요. 일단은 삼성 라이온즈에 굉장히 맞는 선수다. 장타 허용률이 낮은 투심을 주무기로 한다. 거기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도 있으니까 선발 투수가 되기에도 구종이 다양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삼성 팬들 입장에서 KT전 무려 좌승현 선수 뒤에 나와서 6과 3분의 2이닝 노히트를 때려버렸죠. 투심이 주목이기 때문에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양참석의 투심이 춤을 추면은 그날 경기는 무조건 좋다. 그래서 하이 레버리지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불펜에 사실 적합한 거죠. 하이 레버리지에서 OPS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펜으로 쓰기에도 되게 좋고, 후반기 피안타율이 2할 3푼 6리, OPS도 0.604, 자책점도 2.02로 후반기에 좋았으니 내년에 더 기대할 수 있죠. 왜냐면 투심이 이제 완전 자기 구종이 됐다고 봐야죠, 전반기보다. 그리고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무려 1할 8푼 1인데 피장타율도 1할 8푼 1이, 커브 피안타율도 1할 7푼 4인데 피장타율도 1할 7푼 4리. 그러니까 투심만 그날 좋으면 커브와 체인지업이 같이 함께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참석 선수의 투심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구종이잖아요, 투심이. 그래서 투심이라는 특별한 무기가 있는 양참석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는 복귀 선수들, 독도킥! 복귀! 자, 최지강 선수. 이닝이 적었지만 24년도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브와 슬라이더가 다 상대방을 헛스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커브랑 슬라이더. 그러니까 두 개의 구종이 좋고 특히나 최지강 선수의 슬라이더는 이 최용호 선수 24시즌 대박이었는데도 헛스윙을 잡아낼 수 있었죠. 137의 이 슬라이더. 그리고 김혜성 선수 끝내줬는데 김혜성 선수도 이렇게 직구 146으로 헛스윙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우타자 피안타율 1할 8푼 8리, 좌타자 1할 8푼 1리, OPS도 0.575, 0.597.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좋은 게 9이닝당 삼진율이 0.25개. 피장타율이 2할 6푼 4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OPS가 0.571인 게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으면서 장타 허용률이 적기 때문에 물론 이게 36.1이닝은 표본이 적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36.1이닝은 표본이 많은 거예요. 뭐 20이닝, 15이닝 이런 표본이 적은데 36이닝은 많은 표본이죠.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여러 해 보여준 건 아니기는 해요. 그 전에는 자책점이 5점대였지만 푹 쉬고 온 만큼 1년을 쉬었으니까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결이 있죠. 커브의 비중을 22.7%까지 늘린 거. 슬라이더 비중이야 원래 40%였고 지금 커브의 피안타율은 7푼 7리인데 피장타율도 7푼 7리밖에 안 돼. 포심도 피안타율이 2할 5리인데 피장타율이 2할 9푼 5리. 슬라이더 피안타율도 2할. 그러니까 커브, 슬라이더, 직구가 모두 피안타율도 낮고 피장타율도 높지 않은 게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래서 복귀를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고, 자, 김무신 선수는 요 임팩트가 너무 강했는데 사라졌어. 24년도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틴 전담 마크로 완전히 오스틴, 그 강타자 오스틴을 다 잡아냈잖아요. 그리고 2군에서도 85와 3분의 1이닝 자책점 2.85로 이제는 선발도 되겠구나. 85이닝이니까 많은 이닝도 던질 수 있는데 강속구 투수들의 승명이죠. 부상이 따오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스틴 선수에게 150, 152로 헛스윙도 하고 커브까지 딱 던지는, 끝내주는, 아직 사실 뭐 자책점이나 이런 거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잘 던지는 날 ABS에 딱 맞는 거죠. 직구 들어가는데 쳐다볼 수 없고 커브 들어가는데 이렇게 낙폭이 좀 있어요. 커브 들어가고 그리고 직구도 바깥쪽에 꽉 차니까 오스틴이 자세가 무너지면서 헛스윙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강력한 직구. 자, 거기에 이재희 선수는 더 기대가 되죠. 왜냐? 바로 25시즌에 보여줬으니까. 가장 최근에 자책점 3점인데 이닝이 9이닝인 게 좀 아쉬웠다. 피안타율 2할 6리. 그리고 가장 삼성 팬들 기억에 남는 건 LG와 1사 말루에 나와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지금 이거 송찬희 선수를 이렇게 헛스윙, 홍창기 선수도 멀뚱 쳐다보죠. 이렇게 무브먼트가 커요. 홍창기 선수 이렇게 무브먼트가 큰 공으로 헛스윙을 시킬 정도로 이 슬라이더가 끝내준다.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인데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타자들을 그냥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무브먼트를 확실하게 25시즌에 보여준 이재희 선수. 하지만 9이닝 8이닝 25, 23 너무 적은 표본이 타팀 팬들 입장에서는 이재희를 안 무서워할 수 있는 거고,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이재희를 너무 기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백정현 선수, 백정현 선수는 뭐 말할 필요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건강하게만 와다오. 건강하게, 물론 이렇게 시즌 시작부터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복귀 시점만 정해지면은 백쇼는 그냥 보여준 게 너무 많으니까 굳이 뭐 분석할 필요도 없는. 자,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을 알아봤는데요. 26시즌 지금 언급한 선수들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 다 언급해도 벌써 제가 30분을 채울 정도로 이렇게 사실 괜찮은 선수들도 많고 기대할 만한 선수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떡볶이 정도는 드셔주세요. 정말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네, 감사합니다.